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공부해 볼 사주는요, 억부용신, 조우용신으로도 해석이 잘 되지 않는 사주인데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자연명리 관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해 볼 사주가 이 사주입니다. 먼저 이제 용신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억부용신의 관점에서 보면 정화일간이 월이 5 걸록이니까 등령을 했어요. 그죠? 월을 얻었고, 그 다음에 오행의 분포도를 보면 목화가 가장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일간이 매우 강해진 거예요. 어쨌든 그것도 득세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강한 사주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신강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식재관을 용신으로 쓰는 거죠. 그죠? 이 사주처럼 이렇게 비겁이 강할 때는 이 수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식재를 써야 되는데 일지에 있는 유금이 용신이 되고 이 진토는 이제 희신이 되겠죠. 그러면 토금이 희용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겁을 강하게 해주는 목과 화는 기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분류하는 거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조우용신으로 보면 5월은 더운 한여름에다가 목화 기운이 많으니까 엄청 덥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이제 수를 용신으로 삼는 거죠. 그러면 용신론의 입각에서 이 사주에 계묘되어 온 기해년, 경자년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 기해년은 토가 희신이 되는 거죠. 경금은 용신이 되고, 여기 있는 지지, 해자는 약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약신이냐? 이 사주에 많은 화가 병이잖아요, 사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가 약신이 되는 거라서 이 해는 좋다, 성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간목의 덕을 보면 간목은 이 사주에서 가장 많은 화를 목생화를 시키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꺼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신이 되는데 이게 꺼릴 기자죠. 그러면은 이제 인성 모친과의 덕이 무덕하고, 그리고 좋은 인연이 아니니까 빨리 독립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죠. 사실 이 사주를 감명했던 다수의 역학인들은 다 이렇게 통변을 했습니다. 기해년 같은 경우에는 기해 경자년에는 연장 관이 들어서 좋은 역할을 하니까 경쟁자를 물리치고 명예가 있다던가, 또 자기가 일로 능력을 인정받는다던가,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해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통변을 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기해 경자년에는 동료들과의 그 불화, 갈등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을 하다가 경자년에는 휴직을 했어요. 그리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았고, 이 간목이 목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친의 덕이 부족하고 좋은 인연이 아니라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모친의 덕이 커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모친에게 많이 의지를 하죠. 뭐 예를 들면요, 부친이 경제활동을 안 하셔가지고 그 빈자리를 모친이 다 채워주셨고, 또 희귀질환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할 때 모친이 백방으로 알아봐서 또 치료를 적절하게 잘 할 수 있었고, 가상화폐 투자한다고 막 거기에 빠져 있을 때 모친이 경제적 지원을 해줘갖고 집을 사줬는데 그게 또 몇 배 오른다던가, 힘들 때마다 모친이 항상 해결사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모친의 덕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왜 다수의 역학인들은 나쁘다고 했을까?
그 이유를 자연명리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사주에서 가장 약점이 뭐냐면은 이게 병정탈광이에요. 병화에 의해서 정화가 굉장히 힘든 구조가 됐는데 그 병정탈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면요. 이 촛불은 밤에 빛나죠. 그 밤에 자기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밤에도 이렇게 책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정화라는 거는 밤에 어두울 때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어두움을 밝혀서 타인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직, 성직과 인연이 많아요. 또 이런 일을 할 때 능력을 발휘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사주에서 문제는 이렇게 대낮,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이런 대낮의 촛불은 너무 미약하죠. 태양에 비해서 촛불이 존재감이 너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병정탈광이라는 게, 자, 이 병화 태양이 나타나면은 정화는 그 빛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존재 무능하게 변한다. 그래서 이제 빛을 뺏기는 걸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화는 병화를 많이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병정탈광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사주에서 가장 문제점이 병정탈광인데요. 그 병화의 폐해를 어떻게 벗어날 건지가 이제 핵심이에요. 여기 꼬마 아가씨를 보면 이 파라솔 밑에서 소꿉놀이를 하고 있어요. 왜 파라솔 밑에서 소꿉놀이를 하겠어요?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자연에서는 이 파라솔 역할을 어떤 게 하냐면 간목이 합니다. 이사주만 봐도 지금 시원한 그늘이 나무 밑이죠. 그죠? 그러니까 무성한 나무가 햇빛을 가려서 벤치가 시원한 곳에 이제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벤치를 왜 여기다 설치했겠어요? 여기가 시원하고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늘이 만들어지니까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간목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만 봐도 이 양들이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나무 그늘 밑으로 다 피신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그럼 양들도 여기에서 나무 밑에 피신해 있느냐? 일단 조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더운 여름에 큰 나무는 하루에 한 100갤런의 물을 이제 증발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2500칼로리의 에너지를 낮추죠. 이거를 에어컨 가동으로 보면요, 약 5대를 19시간 가동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를 많이 낮추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우 역할을 할 수 있죠. 실제로 나무 밑이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겁재를 방어를 해요. 이때 이제 겁재는 병화 태양을 의미하는데, 빽빽한 숲은요, 햇빛이 지면에 20 내지 25%밖에 도달을 못해요. 그러니까 햇빛을 차단하는 효과가 확실하게 있는 거죠.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큰 나무 밑은 그늘이 져서 시원하다는 거는 양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역학인들만 이러한 논리를 활용하지 않아요. 역학인들만 몰라. 그래서 명리를 공부하신 역학인들은 단순한 음양오행, 용신과 같은 관념 안에 이제 갇혀가지고 갑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인식하려면 자연의 관점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하죠, 사실은. 간목의 역할을 이제 충분히 인식을 했으니까, 그럼 간목을 중심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요. 일단 간목이 햇빛을 가리고 조우 역할을 해서
이제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나무가 겁제 병화를 여기 어딘가에 햇빛 태양이 있겠죠. 병화 햇빛을 가려서 정화가 어두운 곳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밑은 또 그늘이 져서 시원하죠. 그죠? 덥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모친을 의지하고 모친에게 벗어나기 싫어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어두울 때 이 정화는 자기 능력을 더 발휘할 뿐만 아니라 유금철을 잘 찾아요. 그 유금을 지키는데 또 유리해요. 병화로부터 뺏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친구가 결혼을 할 때 굉장히 망설였는데 모친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미인의 처와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를 만약에 또 다른 자연으로 이야기를 하면 올빼미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어요. 밤에 활동하는 올빼미 눈은 그 빛을 감지하는 세포가 매우 발달해 있어 가지고 빛이 미약한 그 밤에도 먹이를 잘 포착하잖아요. 그거 반면에 이렇게 햇빛이 강렬한 낮에는 강한 빛에 너무 민감하니까 눈을 감고 쉬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정화도 그런 논리로 인식하면 돼요. 이게 밝은 대낮에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어두운 곳에서 또는 밤에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묘대운 기의 경자년이 왜 힘들었는지 살펴보면요. 다수의 역학에는 이때 좋을 거라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기해년 같은 경우에 한번 봐보세요. 갑기합이 되면 갑목이 묶이니까 파라솔 역할을 못하니까 병화가 살아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힘들었을 거고, 특히 이제 비견 때문에 나타난 병화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동료들하고 갈등 같은 게 있었죠. 경자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요. 경금이 갑목을 치면은 다시 또 병화가 또 나타날 거 아니에요. 가려주던 갑목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 사주를 감명하신 분들이 다 틀린 이유는 갑목이 이렇게 목생화 한다고만 생각을 하고 이 병화 태양을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음양오행, 생극제와 이런 논리에 빠져 있거나 갑목이 상승하는 기운이다 이렇게 해서 인식하게 되면요, 이 사주가 가지는 특징을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갑목에 대해서 대부분 상승하는 기운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갑목이 상승하는 기운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관념적으로 인식하게 되면요, 자연에서 갑목의 그 다양한 역할과 특성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갑목의 경우에도 이렇게 더운 여름에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무토산에 갑목 큰 나무가 심어지면은 이게 녹색댐 효과를 만들어서 산의 수량이 풍부해지고 또 산사태를 또 막을 수가 있어요. 이런 관계를 상승하는 기운으로 파악할 수가 없죠. 특히 여기 이 도끼가 경입니다. 경금. 큰 쇠니까. 그런데 이 도끼가 제대로 나무를 쪼개고 자기 역할을 하려면은 이 칼자루가 있어야 돼요. 이 도끼 자루가. 이게 갑이에요.
그러니까 경금은 간목 큰 칼자루를 만날 때 자기 역할을 제대로 다 할 수 있겠구나, 큰 칼로서 능력을 발휘하는구나,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게 상승하는 기운, 이런 식으로 관념적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천간과 지지를 자연의 물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주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요, 마이너한 직업에 종사할 때 더 능력을 발휘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정화는 이렇게 밝고 환한 태양을 피해서 약간 어두운 데 있을 때 더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그런 분야에 이제 종사를 한다던가, 낮보다는 밤에 일하는 분야, 제도권보다는 비제도권의 분야, 이제 이런 쪽이 마이너한 직업군이거든요. 그러한 직업을 가질 때 더 능력을 발휘해요. 이 친구도 장래 쪽 일을 하니까 마이너한 분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지금까지 근무를 잘하고 있어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간목은 목생화도 하지만 병화를 가릴 수도 있다. 그리고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우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공부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 사주가 가지는 정보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이치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오늘 공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